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다음 주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키포인트는 WTI 6월 첫 주 가격 변동, 감산 이전과 감산 이후, 이전 오펙 플러스 합의 내용,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 소식, 회의 결과 시나리오, 에너지 관련 뉴스, 시장 반응입니다. 이번 차트는 WTI 크루드 오일 7월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5일 내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감산 이전과 감산 이후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WTI 크루드 오일 7월 선물 가격이고요. 우선 첫 번째 1월부터 약 3월까지는 가격이 60불에서 50불로 거래됩니다. 12월 말 1월 초부터 12월 말이죠. 12월 말부터 중국이 자가 격리를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60불에서 약 50불 정도 10불이 빠졌고요. 그리고 3월 초에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양과 감산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서 협상이 파기되죠. 그로 인해서 사우디는 85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다 반등을 좀 하다 4월 말에 WTI 크루드 오일 5월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불 63센트로 세를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래가 너무 몰렸기 때문에 그 롤오버 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됐다가 이제 6월 선물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현재까지 가격이 약 40불, 종가는 39불 10센트인데 가격이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WTI가 아닌 브렌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8월 달 선물 가격이고요. 종가는 41불 93센트. 금요일 오늘 가격이죠. 현재 보시면 WTI와 브렌트의 가격을 약간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브렌트 오일 가격도 WTI처럼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폭과 또 상승폭이 WTI에 비해서 적습니다. 약간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은 현재 거래량으로서는 WTI보다는 적습니다만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WTI는 브렌트보다 가격 변동력이 더 크다. 그리고 브렌트는 약 16불, 20불 가격에서 현재 40불로 약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컴퍼니에 대해서 아람코죠. 작년 12월 초에 상장을 해서 첫날에 1일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협상해서 죄송합니다. 협상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렬이 되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다 4월 9일까지 정점을 찍고 그러다 현재 6월 5일 32불 6월 4일이네요. 여기는 32불 20센트로 가격을 거래를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 제가 하이라이트로 친 것처럼 감산 협상이 파기된 직전과 현재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컴퍼니의 그 가격이 상승될지 하락될지는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는 주가 가격으로 주가 총액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본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이익 면에서 손해를 봤겠지만 주가 총액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했습니다. 예, 이번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오펙 플러스 회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2일 총 23개국이 모였습니다. 오펙 플러스 다 합쳐서 합의를 했는데요. 3단계로 감산을 하고 감산 기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총 970만 배럴 감산하자. 여기에서 감산한 양은 미국은 제외가 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계 원유 공급이 죄송합니다. 저 철자가 좀 틀렸네요. 빼먹었네요. 세계 원유 감소로 인해서 감산을 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 보면 수년간 장기화된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요가 급감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에 모인 거죠. 수년간 장기화된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셰일 오일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국제 시장에서 대비를 한 뒤 공급 과잉이 본격화됐죠. 수출이 시작된 뒤부터죠. 2단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0만 배럴 감산하자. 약 200만 배럴이 감소된 거죠. 그리고 1월 1일 이제 해가 바뀝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80만 배럴을 감산하자. 약 200만 배럴 정도 감소가 됐죠. 지금 이러한 감산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죠. 회복이라고 보시는 게 낫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브렌트 크루드 오일 16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불 정도의 거래가 됐죠. 결과적으로 WTI보다는 못해도 4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 2배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브렌트 오일 같은 경우는 WTI보다는 현물 시장에 보다 집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 오일 가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감산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시면 이게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감산량이 실제 수요 감소와 실제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게 과연 실행이 될까? 결과적으로 지난 3월달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량과 감산 기간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못 봤는데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40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더욱 많아진 상태죠. 상대적으로 40불은 추가 감산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가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6월, 9월 10일 이틀간 오펙 회원국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일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이 회의를 하죠. 회의 주요 내용은 감산 연장과 감산량 확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3월과 별 차이가 없는데요. 사우디 입장은 감산을 연장하고 이 감산량을 12월까지 하자. 다시 말해서 9,700만 배럴을 죄송합니다. 970만 배럴을 12월까지 연장하자. 약 1000만 배럴을 12월까지 연장하자. 장기적으로 텀을 두는 거고 러시아의 입장은 그럴 수 없다. 시장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우리만 감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문제다. 한 달 또는 2개월 연장, 단기 감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오펙 플러스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약 40불에서 60불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어야 쉘 회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손익 분점에 근접한 원유 가격 유지가 되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에너지 회사마다 이게 손익 분기점이 다르죠. 희망 가격은 가능한 3월 첫 주에 폭락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능한 연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타 산유국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눈치껏 감산과 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뚜렷한 그런 게 없습니다. 주로 기타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 준수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9일에서 10일 이제 회원들끼리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감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현재 75%만 감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는데 75배럴만 감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제 오일 카르텔에서는 솔직히 속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손익 배럴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획일적으로 이제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기타 산유국들은 이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초등학생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기존한 고수. 그러면 이제 오일 가격이 이제 폭락하거나 또는 소폭 하락하겠죠. 두 번째는 기존안보다 더 연장.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제 감산폭을 확대하자. 기간도 늘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더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합의가 깨집니다. 3월 달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결과는 뭐 대폭락이라는 거를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시나리오마다 이제 혜택을 보는 나라 순서대로 이제 정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기준은 생산 단가가 높냐 낮냐,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강하냐 취약하냐. 이제 만약에 기존안을 고수하면 이제 뭐 특별한 그 시장이 호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제 뭐 30대나 40대 이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대다수의 회사들은 이제 손익 위겠죠. 특히 미국 같은 미국 셰일 회사들은. 그럼 결국은 이제 다들 돈을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 사우디, 미국 순으로 손해가 덜 하겠죠. 러시아는 손해 덜 보고 미국은 손해 많이 보고. 뭐 그러면 이제 또 감산, 감원, 파산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는 기존안보다 더 연장하자, 더 좋은 감산안이 나올 경우 확대가 되고, 양도 기간도, 그럼 미국 셰일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적자폭이 감소하거나 또 흑자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폭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미국한테 확실하게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사우디도 내심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합의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합의가 깨진다는 거죠. 합의가 깨진다는 거로서 러시아, 사우디, 미국. 러시아는 제일 좋아하겠죠. 사우디, 미국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더 줄 수 있는 거고, 뭐 박멸시키지 못해도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줘서 몇 년간은 조금 우위를 더 점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의 건전성이 러시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 장기가 될 때 문제가 되죠. 국내 정치가 약간 좀 불안하겠죠, 치안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2016년보다 더 많은 쉘 컴퍼니, 뭐 기밖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뭐 개발하든지 아니면 시추를 하든지 뭐 탐사를 하든지 하는 회사들이 도산이 가속화되겠죠. 이번 에너지 관련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 35불 미만 시 배럴당 총 16개 쉘 회사만이 이익을 내면서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원유 가격이 25불 이하일 경우 약 533개 회사가 파산 가능하다. 지금은 약 40불 정도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533개보단 적겠죠. 이제 4월 1일 콜로라도 셰일 회사죠. 약 2달 됐죠. 위튼 페트로리엄 회사가 그 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신청하는 게 되게 약간 그 놀라운 건 아니고요. 이미 예견된 일이 벌어진 거죠. 유가가 대폭락한 거는 3월 초순입니다. 결국은 3개월 동안 유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이게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유가 하락보다는 재무 건전성 문제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총 부채가 36억 달러, 이 중에 70% 정도는 주식으로 변환해서 이제 총 한 10억 달러 정도 부채를 안고 이제 7월 중순 또는 8월 초에 법정 관리 파산 신청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한 달도 못
버틸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14년, 2016년에 유가 폭락에서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불 이상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면 회사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다수가 부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회사의 운명을 앞당긴 거로 보시면 됩니다. 또 헤이네스 분스 구조조정 자문회사죠. 2019년에 42개 셰일 오일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부채 규모는 250억 달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비드 19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그 증산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타격을 입고 파산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 상태 2019년에는 약 오일 가격이 60불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불에 거래가 돼도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 메이저 회사인 쉐브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자본 지출을 20% 삭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이 텍사스 페르미엄 분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텍사스 페르미엄 분지에 있다는 건 컨벤션 오일이 아니라 셰일 오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유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셰일 오일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죠. 미국 셰일 회사의 순이익 분기점은 답이 없습니다. 석유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는 20불 정도 있다는 소리가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배럴당 50불에서 55불입니다. 이 셰일 회사 순이익 분기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림잡아 평균 50불에서 55불 이 가격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에 42개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는 지금 평균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는데 파산한 걸 보면 약간 조금 의문시되는 손익분기점입니다. 이제 저유가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리그수가 감소할 거고 이제 대량 감원이 일어날 거고 자본 지출이 감소하겠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량이 좀 줄긴 하겠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 곧바로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 그 미국 회사의 그 특성상 국가가 석유 생산을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반응. 수요보다 더 많은 감산으로 가격 정상화. 여기서 시장의 반응은 생산자, 수요자, 선물 거래자, 그리고 기타, 그리고 최종 소비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수요보단 더 많은 감산으로 가격 정상화, 생산 감소로 저장 용량 감소 유도, 재고 소진 속도 증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EIA나 API 아메리칸 페트로리움 인스티튜션 거기서 이게 제시하는 그 재고량이 약간 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단기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끊어서 가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자.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재정을 이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소비자보다 생산자의 힘이 더 큰. 현재 이 말은 소비자가 수요를 빨리 늘려주는 것보다 생산자가 공급 과잉을 줄이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생산자 수가 소비자 숫자보다 적으니까요. 그리고 힘이 몰려 있고, 이제 바램은 이제 자가 격리가 이제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이제 공장에서 더 많이 가동을 하고 해서 이제 가격을 상승이 되길 원하는데, 그건 현재로서는 기대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커퓨가 진행되고,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거의 뭐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럭 드라이버한테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그냥 보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로 봤을 때 아마존이 미국 그 소매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제 락다운이 이제 해제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 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약간 조금 기대가 이제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세컨 웨이브가 불면 이제 다시 또 락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현실은 수요 회복이 더딘다.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했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지난 며칠간의 원유 선물 가격에서 보여주듯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그 상승폭이 감소되고 이제 눈치 싸움으로 되는 상황이죠. 뭐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스탁마켓도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선물 거래를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약간 조금 그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힘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